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한 인트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에요. 책은 조금 이따가 보셔도 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줄로 쓸 거고요. 저번에 드린 거 노트가 연습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줄거져 있는 노트를 하나 사셔서 그거에다가 개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트 없죠? 아씨, 이거 내가 쓰던 노트인데. 내가 쓰던 노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지? 그냥 연습장이거든요? 얘는 그냥 연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뜯어서 그냥 드릴게요, 그냥.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학원마다 준비하라고 하는 교재가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답보다도 오히려 개념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업할 때 들어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연습장에 적으시거나 적으면서 한번 연습하고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개념 노트에다가 옮겨줬고, 근데 그 개념 노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적는데요? 니네 마음대로예요. 그걸 또 왜 니네 마음대로라고 하냐면은 그 개념 노트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정말 요약 노트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비어있는 것들,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들만 적어놓고 그 부분만 계속 외우시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개념 노트도 개념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 노트가 다른 개념 노트지만 그게 둘 다 개념 노트로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나는 어디서 얘기한 인강 신청하면은 나오는 되게 깔끔하게 뭐 과학이란 이런 거 들으면은 요점 정리 노트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정리하는 것도 개념 노트가 될 거고,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모르는 내용만 다시 적고 잘 안 외워지는 것들만 뭐 이렇게 정의라던가 이런 것들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적어놓는 그런 거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 스스로 복습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개념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개념 노트를 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에서 필기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로 칠판에 있는 거를 최대한 빠르게 적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난 이 동영상 업데이트가 그날 바로 못 올라가요. 왜냐면 집에 가서 편집해야 돼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무편집으로 올리시는데, 나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더라도 이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막 헛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이 구도라도 좀 맞춰지든가, 아니면 애들이 가끔 화면 가리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편집 걸어놓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당일날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를 위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거. 네. 편집점이에요. 자, 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한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근. 그거 정말 되게 생뚱맞은 단어인데요. 제곱근의 정의가 일단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떠한 수를 제곱해서 그 값이 특정한 A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는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제곱하면 얼마야,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를 배우게 되시면서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웬만해서는 니네 이제 다른 학원에서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곱수 외워라고 하시는 걸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 4,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44, 190,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441, 484, 529, 576, 625, 요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제곱 외우라고 저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2의 거듭제곱.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의 10제곱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0의 근처, 근사한 데 위치까지는 다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3도 3, 9, 27, 81, 243, 729. 5도 이제 5, 25, 125, 625. 6 같은 경우도 6, 36, 216,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7 같은 경우도 7, 49, 343. 이 정도는 그냥 다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제가 당연히 나중에 필요해, 그러니까 니네 피타고라스 할 때 그거 싹 다 다시 써드릴 거예요. 그 내신 대비 근처에서. 외우면 좋아요. 계산할 때 편해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내가 1, 4, 9, 16, 25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엔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5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결과값에 집중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뭐냐면 제곱근이라는 단어의 표현은요, 거꾸로 가자는 얘기예요. 얘를 찾아가자. 근이라는 것 자체가 뜻이 뿌리예요. 실제로 영어로도 그 스퀘어 루트라고 해요, 아마. 스퀘어가 제곱이라는 뜻이고 루트가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로 찾아가자. 옛날 거로 가자. 약간 그런 뜻으로 해서 그 뭐야지? 옛날 거로 가자가 아니죠. 뭔 소리야? 원래 거? 원리? 뭐라 하죠? 얘 제곱하기 전에 그럼 뭐였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곱근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2.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게 대체 뭔데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4.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또 얼마가 되죠? 4. 그럼 4는 어떤 애를 제곱해서 나오는 숫자라고요? 2하고 2, 마이너스 2. 그러면은 4의 제곱근은 뭐가 된다고요? 2, 마이너스 2. 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간단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 제곱근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가 얘기한 거에서 다 나왔어요. 마이너스 2, 음수죠. 음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양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죠. 그러면 제곱근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면 x가 몇 개? 제곱근이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을 거라고요. 4의 제곱근이 아까 뭐라 그랬어?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즉, 그러면 제곱근의 개수 2개. 그쵸? 그럼 두 번째, 어떤 애를 제곱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올 수 있는 같은 걸 곱해서 0이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0이 있죠. 0이라는 애는 그러면 몇 개야? 당연히 한 개가 되겠죠. 혹시 do you know?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수. do you know?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루트 9에서 하면 될까요?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고요. 그러면은 A가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니네가 아는 숫자, 그냥 단순하게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니네가 아는 수의 범위 체계상으로. 처음엔 너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유리수로 확장을 한 지금 그 유리수 상태인 유리수의 세계에 살고 있는 너네들 기준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제곱근의 개수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전에 근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자예요, 한자. 제 한자예요, 제 한자. 네. 그게 뭐냐면, 제 한자예요. 그게. 네. 뿌리 근이거든요.
뿌리 근이에요. 제곱의 뿌리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영어로 뿌리는 영어로 뭐라고요? 루트라고요. 자, 그러면 그 루트라는 거를 태고적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4의 제곱근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를 루트 4 4의 제곱근이 뭐야? 4의 뿌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너무 길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건 딴 얘기 나중에 할게요. 제가 잡소리 되게 좋아해서 전 제가 이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R4 이렇게도 표현했었어요. 옛날 예정에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꾸미기가 싫어. 왜냐면 미지수가 막 한창 생길 그럴 적들이라 얘랑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럴싸하게 겹쳐 보이잖아요. 이게 미지수요, 뭐 기호요. 그래서 이걸 변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좀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뒤에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게 되는지가 예를 들면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게 요걸 포함해서 제곱근이 되는 건지 얘만 제곱근이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그런 범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이 바뀌었다? 이 숫자를, 어떠한 숫자를 감싸는 형태로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R을 뒤에 있는 애를 길게 늘려트린 얘를 이제 읽을 때는 이제 보통 루트라고 읽어요. 또는 뭐라고 읽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루트라고 읽거나 아니면은 이거 무슨 기호라고 그랬죠? 제곱근의 기호라고 했죠?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읽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제곱근의 기호이기 때문에 뭐라고 읽어요? 근호라고 읽어요. 표현할 때는 야 제곱근을 근호를 통해서 나타내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제곱근을 그냥 루트 써서 표현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식에서 읽을 때는 근호, 사 막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좀 뭔가 좀 그래 보여요. 별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4의 제곱근이 아까 마이너스 2랑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양수의 제곱근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가 2개씩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4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랑 뭐가 있다고요?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다고요. 이거를 양수인 제곱근, 얘를 음수인 제곱근, 줄여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4의 제곱근은 2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음의 제곱근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애는 A예요. 부호는 루트 밖에 존재해요. 즉, 근호 안에서 음수가 존재하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4 하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아직은. 나중엔 돼요. 안 돼요. 나중에도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루트 안에 부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A가 들어간다. 바꿔서 생각하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미지수의 범위는 무조건 제곱근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교재 한번 확인할게요. 그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신다면요. 제곱근의 뜻, 어떤 수를 제곱하여 의미한 인수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의미한 인수라고 할 때, 그죠? 자, 그래서 x를 제곱해서 a가 되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 딱히 그냥 줄 거져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곱근의 개수, 양수의 제곱근, 0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몇 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됐다. 거기 뒤에다 줄 거주실 거는 그겁니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자,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은 근호,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이것을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습니다. 양수 A의 제곱근은 2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고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2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쓸 거야? 예를 들면,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앞으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쓸 거야? 원래는 그게 맞아. 근데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귀차니즘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귀찮은 걸 겁내 싫어해요. 그러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걸로 퉁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고민하게 되면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수학도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2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긴 하실 거예요. 이게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 이게 흑토 아니고요, 선비사 아니고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읽어요. 네.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합쳐서 하나로 표현한 거고요. 그럼 이건 숫자가 1개예요, 2개예요? 2개를 한 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그러면 뿔마 2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2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 2개를 한꺼번에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귀찮아서 제가 이거를 최대한 좀 많이 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과학의 발전 원리. 귀찮아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렉처 확인하시면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함께 풀마 루트 A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근호한 횟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얘기하기 싫은데.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아니야. 제가 이거 3학년 과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졌나 봐요. 헷갈려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요새 하도 수상만 하다 보니까.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2개씩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가 아는 그 양수라고 하는 게 꼭 1, 4, 9 이런 애들만 양수일까요? 얘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뿔마 1, 얘의 제곱근은 뿔마 2, 얘의 제곱근은 뿔마 3가 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아까 양수의 제곱근은 2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놈을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도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 있어야 해. 있을 거야. 근데 있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 몰라. 표현하기는 좀 그래. 하지만 있다는 건 알아. 그 있다는 걸 이제 뭐로 표현한다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한다고요. 그럼 그럴 때는 2의 제곱근이에요. 누구? 뿔마? 얘의 제곱근이에요. 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럼 물어보자. 야, 그 5의 제곱근이 뭐예요? 네, 뿔마 루트 5야.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거 물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또 멘트가 또 헷갈리는, 요건 그럼 설명 끝났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또 헷갈리는 멘트를 한번 쳐볼게요. 자,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저 기호 자체를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근호라고 읽는데, 식에서 읽을 때는 보통 어떻게 읽어요? 요렇게 읽어요. 문제가 얘예요. 제곱근 2라는 거는 기호예요. 2의 제곱근은 의미예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한국말의 놀라운 부분인데요. 문제가 똑같잖아요. 제곱근, 제곱근. 근데 뒤에 오는 제곱근은 말 그대로 x를 의미해요.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가 뭔지를 구한 거고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제곱근 a라는 거는 뭘 뜻한다고요? 이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기호를 의미해요. 숫자 앞에 오면 기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루트 3 이런 거 얘기하듯이 제곱근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건 뭐라고? 기호라고요. 그럼 제곱근 A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다고요? 루트 A가 끝이에요.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려면 뭐라고 해야 돼? 음의 제곱근 A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헷갈리잖아요. 제가 조금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A의 제곱근이라고 될 때는 항상 뭘 포함하냐면 여기서 그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그리고 음의 제곱근을 포함합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고 원리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곱근 A라는 건 기호고 얘는 의미라고. 근데 이제 제곱근 A라는 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양의 요 앞에 양의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플러스 기호 생략하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곱근이 앞에 붙어 있을 때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양세제곱근, 음의 제곱근에서 뿔마 루트 A 두 개인 거에 비해서 제곱근이 앞에 오면 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요. A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 A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 됩니다. 그죠? 이거를 꼭 주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아마 그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렉처에 3번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 단 A가 0보다 클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표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개수 2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곱근 A 같은 경우에는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 뜻한다. 그리고 루트 A 하나만 얘기하고 한 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칠판에다가 이 정도로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부족한, 그러니까 일부러 좀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쓰긴 했지만,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뭐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괜찮으신가요? 그럼 밑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 빠르게 넘어가고 뒤로 갈게요. 자, 이그젬플 1번 9의 제곱근 뭐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뿔마 루트 9 해도 되고요. 근데 그 루트 9라고 하는 값은 뭐니까? 제곱수의 제곱근은 그냥 정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루트를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제곱수 외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루트 169, 1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9의 제곱근은 뭐라고요? 뿔마 3.
그럼 제곱근 9는 뭐라고요? 3. 9의 양의 제곱근이 얼마라고요? 3. 9의 음의 제곱근은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자, 이그젬플. 두 번째.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1번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애를 제곱하면 1이 된다? 얼마? 1. 2번 마이너스 100. 어떤 애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00이 될까? 그딴 거 없어요. 아직. 아니야, 없어요. 3번. 그러면 25분의 16에 대한 제곱근은? 풀마 5분의 3. 4번은요? 제곱수가 소수는 되게 안 보여요. 소수는 자릿수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0.36이라는 애랑 0.036이랑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얘는 제곱수를 그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게 가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헷갈린다 싶으면 뭐로 바꾸는 게 나아요? 분수로 바꾸시는 게 나아요. 3번 같은 경우처럼 25분의 16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한 번에 제곱수가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분의 36 같은 경우도 이제 제곱수가 보이니까 뭐 헷갈린다 싶으면 무조건 분수로 바꾸십시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뿔마 0.6. 그 다음에 5번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 제곱을 하세요. 제곱을 하셔서 제곱근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의 제곱에 대한 제곱근이니까 뭐예요? 풀마 6이 된다는 거죠. 그럼 6번에 9의 제곱이니까 그럼 뭐라고요? 풀마 9.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요 뒤에 나올걸요 아마?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이그젬플 1-3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루트를 써서 나타내십시오. 그냥 간단하죠. 얼마라고요? 1번에 뿔마 루트 12. 두 번째는 뿔마 루트 5분의 3. 그 다음에 3번은 뿔마 루트 0.4.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제 1번 갈게요, 바로. 예제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36의 음의 제곱근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1번부터 맞네요. 하지만 뒤에 있는 걸 계속 볼게요. 256의 제곱근은 16분이다. 그쵸. 뒤에 붙었으니까 두 개가 존재해야 되죠. 뿔마 16이어야 되죠. 양수 이외의 수는 제곱근이 없다? 0은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7의 제곱은 이제 뿔마 7의 제곱근이다. 이건 당연히 헛소리죠. 근데 이게 나왔다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보통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표현이 들어가기도 해요.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 아니라 루트 256의 제곱근은 그럼 뭐예요? 그렇게 틀린다고요. 왜요? 잠깐만, 방금 전에 이게 정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루트 256의 제곱근이잖아요. 묶근이라고 했어요. 루트 256이 얼마인데요, 일단? 256에 대한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여기서 이미 16이에요. 그럼 16의 제곱근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뿔마 4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계산을 안 하고 내가 방금 전에 제곱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표현처럼 루트 안에 있는 것도 이거 다 꺼내고 여기 앞에서 나온 그런 그 조건들은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이 뒤에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근데 니네들은 반사적으로 256만 보고 256의 제곱근 뿔마 16이요 라고 해서 틀리게 되죠. 이거 내신에서도 나와요. 내신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진짜 가끔 애들이 시험 대비를 한 달을 했는데 가끔 뇌가 빠져요. 이게 하고서 틀려요. 그러고 울어요. 틀려서 안 될 걸 틀렸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 틀린 말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유제 1-1번에 있네요. 4번 보세요. 유제 1-1번 밑에 싹 내려보시면
그 유제 1-1번에 보기 4번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제? 루트 2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루트 25가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그 5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뭐예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자꾸 안에 있는 숫자만 보시는데 이제 포장 상태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풀어보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진도 목표치는 15페이지까지인데요. 그 아까 인트로 한 10분, 20분 한답시고 시간을 좀 까먹었던 부분도 있고요. 시간이 깊다, 애매하다. 첫날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갈까요? 내 사전에 여유 있다는 없는데. 어라? 있다. 미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요. 블루 교재로 치면은 7페이지까지 그 4번 유형까지는 다 한 거예요. 아, 블루래. 비원 교재로 따지면. 자, 요거는 일단 정리 다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적응당할 것 같아서 걱정인걸. 자, 그 1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곱근이라는 거는 어디서 존재한다고 했죠? 그 원래 숫자가 그 원래 숫자의 범위가 얼마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거기도 조건 나와 있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트 A라는 애는 A의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얘를 제곱하면 A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애는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 얘를 제곱하면 또 A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요. 아까 얘기했었죠. 뭐라고? 어떤 수의 제곱수에 대한 제곱근은 예를 들어 루트 9 같은 경우는 뭐니까? 9는 뭐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A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근호가 그러니까 제곱이 붙어 있으면 그냥 계산해버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루트, 아우 씨, 내 돈. 아우 씨. 내 100원, 내 200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이거. 그쵸? 이거랑 같은 값이에요, 다른 값이에요?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A로 나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언급이 없이가 아니라 그냥 그게 문제에서 나오는데
그냥 루트 A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뭐예요? 양수죠. 양수였죠. 나오는 결과값이 뭐예요? 양수였죠. 얘도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양수로 나왔죠. 이거의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와 요 덩어리 자체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요. 지금 제가 줄었어요. 이 조건을 빼버렸어요. 그럼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몰라요. 근데 나올 때는 반드시 뭐로 나와야 된다고요?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루트 안에 제곱이 만나 있을 때 얘네들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만나서 상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상쇄돼서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절대값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완전 머릿속에서 적용해서 100이면 100 문제를 다 풀기 전까지 이거 생략하지 마시고요. 절대값으로 바꾸세요. 얘는 절대값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루트 밖에 제곱이 있는 경우엔 절대값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달고 꺼내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자. 만약에 여기서 A가 음수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애는 양의 값, 양수만 나오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A가 음수라고 하면은 그 값을 강제로 뭐로 바꿔줘야 돼요? 양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부호를 붙여요. 이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얘는 마이너스 A라고요. 어떤 경우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마이너스라는 기호가요, 음의 기호라고 했는데요. 음의 기호니까요, 이거 음수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은근히 이런 실수가 되게 많아요. 니네들도 흔히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 쓰라고 얘기하는 이유, 강조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선생님,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거 양수잖아요. 거 봐요. 이거 양수잖아요. 그렇죠? 왜?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1학년, 중학교 1학년, 즉, 우리 중학교 1학년 시작하자마자 유리수 과정 배우면서, 즉, 한마디로 교무기본 초딩 시절에, 아직 중딩 이렇게, 나 이제 중딩인가? 생각하기도 전에, 니네 키 클 거 생각해갖고 막 이따 시만큼 막 등치 큰 거 막 입어갖고 교복 막 이러고 있고 막 쭈뼛쭈뼛 할 그런 시절에 배웠던 게 유리수예요. 즉 한마디로 니네 초딩일 때, 마인드가 아직 뇌가 덜 컸을 때 초딩일 때 배웠던 게 그 유리수잖아요. 그때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주려고 뭘로 알려줬냐면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야 라고 알려줬는데요. 사실 그 마이너스 기호라는 거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거는 인버스입니다. 거꾸로. 뒤집힌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뒤집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그래서 진짜 원론적인 얘기로는 4라는 건 0에서부터 4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는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다시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뒤집어서 다시 4가 된다는 뜻이죠. 이게 음의 기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A라고 하는 애는 애초에 뭔가? 음수니까 걔를 뭘 해서? 뒤집어서 어디로 보낸다? 양수로 보낸다. 그런 의미로서 마이너스인 거지 이건 음의 기호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앞에 무조건 음수가 붙으면 부호 반대. 이거 부호 반대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음수 이거는 이제 아직 그 교복
이 문제 한 달 된 초딩 시절에 하는 그럴 때나 하는 게 마인드라고.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아니에요. 아니, 뒷담화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까지 설명할게요. 자, 그럼 A라는 값이, 어떨 때? 그냥 A로 튀어나온다라는 거는 뭐야? 이미 양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크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 여기서 실수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한 번씩 걸라고요.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는 의미로 절대값을 쓰는 표현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렉처 제곱수라고 되어 있는 거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1, 4, 9, 16과 같이 자연수의 제곱인수를 제곱수라 하고요. 근호한의 수가 제곱이면 근호를 없애고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다. 예, 그렇답니다. 제곱수를 소인수 부대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이다. 이것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와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이거 교과과정이 9버전 교과과정이에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제곱수라고 알려주고, 나도 아까 제곱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단어 바뀐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얘네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 제곱인수라고 배워요. 4는 2의 제곱인수라고 배워요. 그러게요. 제곱수라고 하는 거에서 얘 제곱인수라는 식으로 뭐가 박혀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10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들은 좀 가볍게 가능하겠죠. 어떻게, 2-1번 어떻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면 2, 3, 8, 0.5, 1.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부호가 밖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번. 이번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요. 1번에 8, 2번은 6이에요. 계산해야죠. 그죠? 3번은 마이너스 7, 4번이 1.7, 5번은 마이너스 4분의 5, 6번이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x제곱이라는 거를 두 개로 나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근데 이거보다 절대값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3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x-3. x가 3보다 작을 때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거니까 반대로. 그죠?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틀린 거 2-1번, 예제 2-1번에 틀린 거 5번이요. 그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2-2번도 볼게요. 2-2번에 1보다 0에서 1 사이일 때는 자, 0에서 1 사이니까 x에서 1 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항상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2-2번은 제가 헷갈리면 요거 하나 하라 그랬어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 x-예요. 다음에 빼기 절대값 1-x. 요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2-2번이요. 예, 이제 2-2번에 0부터 1 사이일 때.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는 부호를 반대로. 그지? 부호를 반대로. 1-x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부호를 그대로. 0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결과값은 0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부호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2-3번도 여기까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제곱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2-3번까지 한번 좀 볼게요. 예제 2-3번. 루트 40x라고 하는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여라. 즉 한마디로 이 루트 40x라고 하는 애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뭔가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제곱수가 되기 위한 조건 1학년 1학기 때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수가 모두 짝수. 그러면은 40이라는 애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에다가 x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가장 작기 위해서 x는 그쵸 10이어야 되죠. 2 하나 5 하나 채워주시면 되니까요. 그럼 이런 문제로서 나오는 유형들 중에 뒤에 그러니까 저 비원에서 나올 텐데 루트 x분의 48 이라는 애가 자연수, 그러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기 위한 최소의 x 값은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그럼 48이라고 하는 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이고 얘를 걸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3이죠. 다시. 자, 방금 전에 곱할 때는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나눌 때는 넘치는 애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가 되지 못한 애들을 채워주기 위해 10이라고 했다면, 지수가 짝수가 되지 않은 애를 덜어내주기 위해서 x의 값이 3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얘가 정수로 나오기 위해선 뭐 자연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가능한 x 뭐 있을까요? 3 하면 그러니까 x가 3이면 그러면은 결국엔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4라고 나올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덜어낼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덜어내야 돼? 짝수를 유지하면서 덜어내야겠지. 그래서 2의 제곱을 더 추가로 빼주시면 되겠죠. x라는 값이 2의 제곱 곱하기 3일 때 결국엔 루트 2의 제곱만 남아서 2가 되겠죠. 또 있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다 빼도 다 나눠도 되잖아요. 에이, 뭔 소리니. 나눠서 0이 나오는 게 어딨니? 이거는 수업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그거는 제가 요게 진도 나가고 나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유제 채우는 거는 그냥 뒤에 한 번에 하시죠. 요 뒤에 하나 남았으니까 요 하나까지 마무리하고 진행할게요.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라고 나오는 건 내용입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한 변의 길이가 A, B라고 하면 요 넓이를 A 제곱인 정사각형과 B 제곱인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죠? 그러면 A 제곱은 당연히 B 제곱보다 어때요? 커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사각형의 넓이가 A하고 B가 된다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제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루트 A, 여기는 그러면 루트 B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A가 B보다 어때? 크죠? 그럼 루트 A는 루트 B보다 어때요? 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그냥 그 루트를 씌우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제일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1번에 있는 값을 비교할 때에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나왔는데 그 1번 보시면 2랑 5랑 누가 커요? 5가 커요. 그러니까 얼마요? 예, 그래서 5가 더, 루트 5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5하고 루트 24하고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5라는 애를 뭐로 바꿔서 그럼 루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얘는 루트 얼마랑 같은 값이 되나요? 25랑 같은 값이 되죠? 그럼 루트 25랑 루트 24랑 대소 비교를 하게 된다면 누가 더 큰 겁니까? 얘가 더 크니까 이게 더 크죠? 아예 다른 방법으로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누가 또 분질러 놨어. 아이, 내 돈. 그냥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여기 있죠. 제곱한 애가 제곱한 애보다 크면 자기 자신도 그냥 커요. 즉, 얘 제곱하면 얼마니까? 25니까. 얘 제곱하면 얼마니까? 24니까. 애초에 누가 더 크다? 25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 방법도 있는데요. 수하에 나오기는 해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해서요.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위로 이용하는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 한번 붙여봅시다. 3번에 0.1이랑 루트 0.2는 누가 더 커요? 헷갈리니까 뭐 해버릴까? 제곱해버릴까? 0.1 제곱하면 얼마 되지? 0.01. 누가 봐도 0.2가 더 크네요. 그럼 4번은 4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커요? 3분의 1이 더 커요. 5번은요?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5가 더 큽니다. 6번도 마이너스 2가 더 크고요. 그래서 3-2번 다음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제일 작은 애?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15, 4.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모두 구해보십시오. 뭐 해버리라고? n을 제곱했을 때 3부터 10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제곱수가 되는 애들. 누구누구 있어요? 그쵸? 4하고 9가 있으니까. 3과 10 사이에 있는 제곱수는 4하고 9 두 개니까 2, 3. 4는 2의 제곱이니까 2랑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이랑. 그럼 2번은 뭐 하면 된다고? 다 제곱해버리라고.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n이라는 값은 9보다 작아요가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4, 5, 6, 7, 8.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치 예제 3번. 다음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답은? 이제 보면 전 보이긴 하는데. 예제 3번. 1번이죠? 1번이에요. 9하고 13하고.
2번은 48, 49. 3번은 2분의 1, 2분의 1, 9분의 1. 4번은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8 비교한다 생각하시고 5번이 3, 4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답은 1번 되겠죠. 자, 지금 이 부분까지 일단 지금 유제 총 3개에 관련된 유형들을 배우셨는데요. 그 밑에 있는 유제는 한번 싹 풀고 갈게요. 지금 앞에 있는 것부터 유제 한번 채워주시고요. 다 끝났어요. 자, 9페이지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1-1번은 제가 같이 풀었으니까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에 얼마? 4번이었죠. 1-2번에 4번. 네, 자. 문제가 생기는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2-1번에 3번, 2-2번은 4. 2-3번은요? 2번. 4번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왜 4번이냐면 너무 급했어요. 자, 제가 분명 절대값을 포함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값 쓰셨나요? 그럼 절대값 x a-2랑 빼기 절대값 e-a인가요? 라고 하는 값을 확인한다면 a는 2보다 커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자, e-a는 작은 거에서 뭐라는 거야? 부호가 반대로 아니 맞죠. 그죠? 다음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어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가 마이너스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e-a 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얼마? 0이죠. 여기는 요 부호를 신경을 안 쓰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2-4번에 간단히 하면 얼마?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들아. 자, 루트 9x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x제곱 빼기 루트가 아니군요. 빼기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일단은 루트를 벗고 밖으로 나오려면 이 덩어리가 모두 다 모여야 돼요. 어떤 특정한 무언가의 제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의 제곱인가요? 3x의 제곱이죠? 그래서 틀렸다 이 자식들아.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x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나와요? 3x 더하기 x 마이너스 x 3x죠? 9x제곱 아니죠? 됐나요? 자, 2-5번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 자연수 A값 얼마? 5번, 15가 될 거예요. 자, 10-A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A값. 결국엔 10-A, 10에서 얼마만큼 뺐을 때 제곱수가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답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보다 작은 제곱수가 뭐 있어요? 뭐라는 거니? 1, 4, 9가 있잖아. 그러면 10-A라는 애가 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얼마여야 돼? 10-A라는 애가 1이 되려면 A는 얼마여야 돼? 9. 10-A가 4가 되려면 얼마? 6. 그 다음에 얘는 9가 되려면 1.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16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하지 더 문제. 루트 10-A라는 애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그러니까 그 자연수 A의 개수를 다 구하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루트 10-A라고 하는 애가 자연수가 되도록이 아니라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영. 갑자기 또 왜? 정수 안에 자연수가 포함되잖니.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니. 자연수가 양의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4요. 그걸 다 더해는 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수 A의 합을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은 무수히 많아요. 거기다 심지어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루트 11이 어떻게 자연수니? 마이너스 6 같은 애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정수가 돼도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의 합은 얼마게요? 얘랑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니까요. 26이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아요. 그럼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은 정수예요, 아니에요? 그럼 A가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0까지 계산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이 된다고요. 예. 이거 그래서 낚시 문제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루트 어쩌고 저쩌고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루트 어쩌고 저쩌고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선생님 이거 별 차이 없는데요 라고 문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섞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에 1번 3번에 2번은 절대값만 생각해봐요. x의 값이 4보다 크고 15보다 그거 세시면 되잖아요. 그냥 손가락 이용해도 되겠다, 야. 어디까지 세냐, 가야. 뭔 소리니? 그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4부터 15까지인데 그 경계값을 포함하니 포함하지 않니?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중간에 얼마부터 세야 돼요? 5, 6, 7, 8, 9, 10, 1, 2, 3, 4. 근데 왜 그런 어마어마한 값이 나올까? 중간에 뭘 더 센 거야? 내가 모르는 정수가 있었던 거야? 자꾸 당황스럽게.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라서 가볍게 이 정도만 나갈까 해요. 솔직히 진도 더 나가면 더 나갈 수 있는데요. 더 나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썩 표정이 좋지 않기도 하고 한 20분 정도 남아서요.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거 제가 헛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 소리 이게 진짜 정말 뻘소리만 하면은 수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항등원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할게요. 뭐 요새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진 않으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항등식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즉,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해요. 항등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그럼 항등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원소를 얘기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세요. 원소라는 거의 의미는요. 구성 요소를 원소라고 해요. 과학 시간에 얘기했던 그 원소라는 것도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 구성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걸 원소, 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항등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떠한 A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그 값이 변하지 않고 항상 같도록 하는. 그러면 덧셈에서 생각할 때 덧셈의 항등원은 그럼 얼마예요? 0이죠. 그죠? 항등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준이 돼요. 한마디로 더하거나 빼거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누구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는 거의 기본 포지션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안 더해졌다라는 거는 지금 더해진 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얼마로 더해진 거예요? 0이 더해진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A가 나와요. 그쵸? 1을 곱하면 그 값이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1이라는 애가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곱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A라고 쓰는 이 값은 어떤 게 곱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개수가 1이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보통은 1A를 이제 1A라고 나타내지 않고 A로 표시한다라고 요새 교과 과정에서는 배우는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말이 맞아요. 뭐예요? 이미 이 A라는 거 안에 곱해진 숫자가 존재해요. 누구? 1. 아까 말했잖아. 더해진 숫자가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거의 상수항이 얼마라고요? 없다가 맞아요? 0이 맞아요? 0이 맞아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더해진 숫자가 0이니까 얘를 상수항으로 봐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제 좀 감이 와?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그럼 여기서 한마디만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배우셨을걸요? 2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지수법칙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수법칙상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이다 라는 거 배우셨고 그 다음에 또 뭐지? A의 m제곱의 n제곱은 뭐 A의 mn제곱이다 라는 것도 배우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는데 지수라는 걸 처음 배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A는 A의 1제곱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근데 지수의 의미가 뭐예요? 잘 생각해봐요. 지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문자가 곱해진 밑이 곱해진 횟수. A가 몇 번 곱해졌다고요? 어디에? A에 A가 한 번 곱해졌으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니네가 몰랐다고 생각해봐. 이게 항등원이에요. 그냥 분명 얘기할 때는 이렇게 배웠다고요. A는 A의 1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수로 따질 때 이걸 할 때 A의 1제곱으로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왜? 라는 생각은 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없겠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분명 곱해진 횟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쉽잖아.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래서 A를 2번 곱했어요 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어디에?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A를 2번 곱했다고 얘기하지 A가 2번 곱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우리나라의 한글의 쉬움이랑 별개로 한국어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그 외국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조사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A제곱이라는 건 A를 2번 곱했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A를 2번 A가 2번 곱해졌어요 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디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1이라고요. 1이라는 그 기준에다가 A를 몇 번 곱했다고? 한 번 곱했다고요. 그러면 A를 몇 번 곱했다고? 두 번 곱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A를 한 번도 안 곱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A를 한 번도 안 곱해줬어요. 1이요. 그래서 A의 영제곱은 1입니다. 이거 니네 2학년 1학기 때 알려주는 학원이 있고 안 알려주는 학원이 있어요. 넌 배우셨나요, 학원에서? 아, 처음 배워도.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건 수원에서 나와요. 수원의 지수의 확장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 알려주거든요, 중학교 애들한테. 중학교 2학년 그 1학기 과정 배울 때 이걸 배워요. 알려줘요, 저는.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하고 이것만 알려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우게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거라고요. A의 영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A를 한 번도 안 곱했다고. 어디에? 1에. 그러니까 뭐만 남아? 1. 그게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상수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영차항이라고 불러요. 1차 항이 뭐야? 문자가 하나 곱해진 거. 2차 항은 뭐야? 2개 곱해진 거. 3차 항은 3개 곱해진 거. 그럼 10차 항은 10개 곱해진 거. 0차 항은 0차 아니고 하나도 안 곱해진 거. 그걸 다른 말로 상수항. 이해돼? 하나도 안 곱해진 거. 이런 게 사실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응용 버전 하나.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가 하나 모자라요. 그럼 여기에다가 A를 채워주면 이제 1이 된다는 뜻이죠? 즉 뭐예요? 1 마이너스 아, 2 마이너스 곱셈 얘기하고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1이요. 지수의 음수는 역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요새는 외우거든요. 뭐라고? 지수의 음수가 들어가면 역수가 된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 제곱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아까 항등원 생각하시면 하나가 모자란 상태잖아요. 어디에서? 1에서. 1에서 하나만큼 어떤 특정한 무언가에다가 A를 곱해줘야지만 1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건 누구라고? A분의 1이라고. 그래서 음수 같은 경우도 설명이 가능. 이것도 수 원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설명을 하고 나서 지수법칙 중에 그거 있었던 거 그거 아세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m보다 n이 작을 때, m보다 n이 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 그 다음에 얘가 같으면 1이고, 그 다음에 작은 거부터 그러면은 큰 거분의 작은 거. 뒤에 올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역수로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진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다 필요 없고요. A의 n-n으로 퉁칠 수 있는 게요. 여기서 이 과정을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 나누는 건 음수로 들어가요. 잘 봐. 그럼 같으면은 A의 n-n이 되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요. 그러면 얘도 뭐라고? A의 n-n이라고요. 그 값이 뭐예요? 음수죠? 우리 아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2제곱을 어떻게 쓴다고요? A의 제곱분의 1.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고 역수로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꿨으니까 n-m으로 바꾸고 역수로 뒤집어졌죠. 그래서 사실 지수법칙 자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뭘 알면? 이 두 개를 알면 누구? A의 0제곱이 1이라는 거랑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건 얘로 퉁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려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겠으면 미안해 얘들아. 내가 취소할게. 여기 세 개 다 그냥 다 배워. 니네 머리 한 개다. 이러면서 겁나 꼽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항등원에서 시작된다. 아까 니네들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에서 16을 16으로 나누는데 0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니네가 그랬어요? 야, 아니죠. 뭐라고 해요? 아니지, 48이었지. 48을, 48로 나눴더니,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 0이요. 이게 왜 0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연산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뺄셈과 나눗셈은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치고요.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퉁쳐서 처리를 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준 0, 0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그럼 여기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기준이 얼마라고? 1이라고요. 곱셈은 기준이 1이다. 곱셈은 기준이 1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곱해졌다? 그럼 그 싹 나눠서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1이에요. 이건 어디서 써먹냐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서 써먹어요. 인수분해 공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네가 인수분해 공식까지 잠깐 훑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a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애를 인수분해 하라고 해서 공통부분을 공통의 인수를 묶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로 묶고 나서 앞에 a 오고 끝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요? 이거. A에 뭐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이거 경험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남아있어요? 1이 남아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곱한 건 얼마니까요? 1이니까요. 그 곱해진 애를 걷어내면은 1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인수분해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듭니다. 아니, 진짜 선생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요? 하던데요? 에이, 선생님 그 드물겠죠? 1년에 한 3명 있어요. 꽤 많아요, 초반에. 처음 배울 때는 진짜 그런 실수 꽤 많이 해요.